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제가 1년에도 자기계발서를 적어도 10권 정도는 읽고 있는데요. 어떤 자기계발서는 읽고 나서도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자기계발서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기계발서를 끊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낼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돼요. 자기계발 책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는다는 건 자기계발을 아직 놓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자기계발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가끔 자기계발서들 읽다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얻어가지 못하는 책들도 꽤 많은데, 오늘 추천드리는 책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꼽아봤습니다. 삶의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달라서 어떤 하나의 책이 나한테 완전하게 들어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중에서 나에게 딱 들어맞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얻는다면 그건 충분히 도움되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다 읽을 필요는 절대 없지만 소개해드리는 내용 들어보시면서 이건 나한테 좀 맞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책을 한 권, 두 권 읽으면서 얻는 노하우들과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자기계발법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인류의 조건. 이 책은 무려 18년 만에 복간되어서 최근에 다시 출간된 책입니다. 절판됐다가 최근에 다시 출판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 힘들어서 중고 서적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었는데요. 그만큼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힘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주로 책을 전자책으로 읽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곤 하는데 이 책만은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조건은 뭘까요? 인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 특성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화두를 던져요. 자신이 생각하는 숙달에 이르는 비결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작가는 인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 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훔치는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곧 훔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있는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요약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식과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추진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3가지 힘을 길러서 숙달이 됐다면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완성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스타일도 무에서 만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런 것이겠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 알고 따라하고 싶어서 그 많은 책들을 추천받고 읽곤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렇게 훔치는 것도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훔치는 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숙달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목적하는 기본기를 정하고 그 기본기를 완전히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정해서 철저하게 반복 연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숙달을 위해서는 기본기 설정과 훈련 매뉴얼 작성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숙달에 이르려면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모방하고 그것을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하고 연습하며 숙달에 이를 때까지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게 뭔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블로그든 유튜브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사업을 하든 뭔가를 시도하려고 찾아서 지식을 얻고 실천에 옮기죠. 근데 한 번에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 숙달에 이르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죠.
근데 여기서 더 버티고 버텨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갈고 닦아간다면 그곳에 쑥달, 그러니까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도전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배웠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천드려봅니다. 두 번째 책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자기계발서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책으로 넣을지 말지 고민도 좀 했는데요. 결국 넣기로 한 건 바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RAS라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도 충분히 남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목표를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뇌는 RAS를 의도한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RAS는 망상 활성계로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고 어떤 정보를 거를지 결정하는 뇌 관제 센터인데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이 RAS를 설정하면 우리 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기어코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RAS를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RAS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살짝 살펴볼게요. RAS는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RAS는 내게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 이르도록 돕는다. 같은 상황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난관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명백한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RAS의 책동이다. 다른 유명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매일매일 확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의 목표를 정리하고 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확언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RAS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왜 확언을 해야 하는지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도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내 생에 정말 현실이 될 수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전제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확언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보다 무엇을 이라는 파트였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얻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성취 대상보다 성취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남이 이룬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저걸 어떻게 했지? 나라면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의 최우선 원칙이자 최고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원할지 결정한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RAS가 할 것이다. RAS에는 내장형 GPS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RAS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만 골몰하면 용기를 잃기 쉽다. 당장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 수 없다. 보통 이러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난 10년 안에 100억을 벌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100억을 벌지? 이건 불가능하겠는데? 안 되겠다. 다른 걸 목표로 정해보자.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죠. 좀 더 작게 쪼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보면 목표조차 뭘 세워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정할 수 있는지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시나 인류의 조건처럼 실용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책은 자기계발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읽지 않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너무 개념적인 자기계발 책들은 끌리지 않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그저 두루뭉술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 성공을 위한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변하고 싶다. 여기서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은 드는데 대체 뭘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책은 거의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에 다다라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채널이 블로그 키우기 같은 제2의 수입원 만드는 걸 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키워서 월 100만 원의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2-3시간 들여서 꾸준히 공부하고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8시인데 밥 먹고 뭐하고 거의 10시에 가까운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다시 새벽 1시까지 노력을 그것도 매일 들여야 한다니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이죠. 그런데 2-3시간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20분을 6번에 걸쳐서 쪼갠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2시간 하면 엄청난 부담감이 들지만 20분씩 6번 하면 뭔가 더 접근하기 쉬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한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것보다 자투리 시간을 3번 만들면 1시간이 되고 이 사이에 블로그 글 하나는 쓸 수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습관이라는 씨앗 각각은 하나의 사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반복되면 습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자라난다. 어떤 일이든 하루아침에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더 나아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에 다가가고 싶은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3권을 추려봤습니다. 요즘 들어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제 생활 패턴을 들여다봤더니 나도 모르게 짬짬이 손에 핸드폰 들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너무나 쉽게 20분, 30분씩 소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책 읽는 시간은 일부러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SNS 소비를 너무도 쉽게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읽는 건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읽고 난 직후에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주거나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SNS를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동안 정신적, 신체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죠. 책에서 나는 지식이나 노하우만 얻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정리해놓은 요약본을 찾아보면 되겠지만 요약본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을 들여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읽고 직접 깨닫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감동과 지식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자기계발서들을 다시 찾아서 읽은 건 너무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버려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괴로움 때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권의 책은 직접적으로 다시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들입니다. 정신 팔리기 쉬운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가끔은 핸드폰을 어디다 숨겨두고 책과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도움되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